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650조의 2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항은 달랑 요 하나예요. 뭐 1항, 2항, 3항도 있지 않죠. 달랑 요 조항은 공부를 하는데 요 조항이 우리 뭡니까 생활적으로도 좀 필요한 지식이고 시험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하나로 빼버렸습니다. 한 강의로. 요 의미가 뭐냐면 먼저 법조항을 보기 전에 그 보험계약의 부활이다. 요걸 먼저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계약을 다시 부활하다. 부활을 하는 게 뭔지 알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로서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해당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계속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계약자가 그럴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뭡니까? 그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서 그 기한 동안 최고하고 그렇게 최고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법규정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체를 계속 했을 때는, 결국 계약이 해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계약자가 다시 이제, 경제적 형편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야, 보험 다시 필요한데,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나 옛날에 들었던 계약, 다시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싶어. 예, 그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과연 어떤 조건에서 뭡니까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따로 이렇게 법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요것만까지만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0조 2항이라는 게 바로 그 뭡니까 그 계속보험료를 연체보험 그 계속보험료를 미지급을 했을 때 뭡니까 보험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서 최고하고 그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법조항을 요 650조항 2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래야만이 더 쉽게 이게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계속 보험료의 미지급에 따라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죠. 보험계약이 계약자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강의 계속 보험회사가 이럴 때 해지한다 하는 것을 이제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그걸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거는 고지의무 위반 이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해지한다 하는 것은 그 앞으로의 뭡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었던 것을 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것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렇게 해지됐는데 중요한 게 해지되기도 하면은 만약에 어떻게 되죠? 예, 계약자가 해지하건, 보험회사가 해지하건, 만약에 미리 낸 보험료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계약자한테, 그죠? 예, 그건 아직도 보장받지 않은 보험료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걸 돌려주는 걸 갖고 해지된, 해지 시에 환급되는, 뭡니까? 보험금이니까 그걸 갖고 해지 환급금이라고 해요. 이것을 뭡니까? 계약자가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해지 환급금이 다 받고 나면, 뭡니까? 다시, 나 계약 다시, 부활하고 싶어 해도, 뭡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예,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법규정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예, 어떻게 이제 부활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여기, 적어 놨어요.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죠? 예, 그리고, 나 이거 하고 싶어 했으면 그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는 당연히 내겠죠? 연체보험료.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서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원래 내야 될 돈, 한 달에 만약에 2만원씩 냈다 치면 2, 6에 12, 12만원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약정이자라는 게 뭐겠어요? 약속대로 정한 이자겠죠. 쉽게 말해서 요걸 갖고 또 법정이자 이렇게 고쳐나오면 이제 틀린 거가 되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갖고 꼬아놨다라고 이제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죠? 예, 약정된 이자. 만약에 이렇게 연체하게 되면 이자 얼마다 이렇게 아마 약관에 다 돼 있을 거예요. 계약서상에. 그죠? 여러분들께서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할 때도,
그 뭐 한 달에 얼마씩 이자 이렇게 해갖고 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약정된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당연하게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6개월 동안에 한 방에 내는데 2만 원씩만 딱 해갖고 12만 원만 딸랑 내면 그 전에 냈던 사람하고 또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예, 뒤늦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뭡니까? 연체됐던 보험료에다가 약정 이자를 같이 이렇게 내야 될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법규정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약정 이자를 붙여갖고 보험자에게 보험회사에다가 당연히 지급하고 야 이렇게 난 낼 테니까 보험계약 좀 다시 그 옛날처럼 다시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을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단서 조항이 중요한 겁니다. 638조의 이 규정,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1강에서 보험계약의 성립 법규정이 있죠. 그렇죠? 예, 그 법규정을 638조의 2이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강의 1강에서 배웠던 내용. 그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이것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활을 청구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아니 나 다시 그 계약 유지하고 싶어 해갖고 부활 뭡니까 이게 연체보험료 약정이자 냈어요. 냈으면 아이고 보험회사 아이고 고마워 다시 부활해줘서 하고 그대로 승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쉽게 말해서 안보험 들었다가 쉽게 말해서 뭐 연체해갖고 계약을 해지시켰는데 다시 이렇게 들겠다 다시 한다고 할 때는 의심하겠죠. 보험회사는 야 이 사람이 다시 이게 암 걸릴 확률이 높아져 갖고 이거 다시 이게 부활을 뭡니까 이게 신청하는 건지 그걸 다시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뭡니까 부활 청구에 대한 승낙도 어떻게 되겠죠? 예, 30일 정도의 그 뭡니까 이내 그 승낙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그런 의사표시를 보험회사가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보험계약의 성립조항도 그렇잖아요. 뭐 청약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승낙은 30일 이내 뭡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렇게 준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그 보험계약을 청약했는데 승낙이 이루어지게 30일이 되기 전에 보험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보험 그 뭡니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책임을 진다. 그렇게 이제 그 뭡니까 나와 있었죠. 638조 2에 아마 사망일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인수 제한, 그죠? 인수 제한 사항이 없다면, 그죠? 위험이 뭐 이렇게 야 이건 도저히 이거는 뭐 이런 계약은 받을 수 없어. 당연하게 승낙을 안 해주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났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왜냐면 암이 걸린 상태에서 그 암보험 청약에 있는데 그 승낙하기 전에 사고 난 거 다 책임지면 보험회사 그 뭡니까 그 겁나서 보험회사 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 안 되겠죠. 그런 법규죠. 그죠? 그게 638조의 2의 사망일 겁니다. 그런 것도 다 뭡니까 여기에 준용한다. 적용된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활을 그 뭡니까 그 청약을 했더라도 나 다시 살리고 싶어 해갖고 계약자가 뭡니까 그 보험료에다 약정이자 다 냈다 하더라도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 뭡니까 요 조항을 적용하니까 그 부활 그 청약을 승인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부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그렇죠? 책임을 진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예, 바로 그 내용을 뭡니까? 650조의 2에 기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그 임의 규정이고, 예, 이런 것들도 뭡니까? 그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38조 2의 그 1항 같은 게 벌써 임의 규정이잖아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런 것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고 생각돼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초회보험료를 미지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초회보험료를 미지급하면 2월이 경과했을 때는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확정 지어버려요. 그것은 다시 뭡니까? 살릴 수 있지 않죠. 완전히 없었던 것을 파손해버린다니까요. 그런 초회보험료 미지급한 이후에, 나 이게 보험계약 계속 할 거야 하고, 보험료 내고 해봐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도 해지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걸 이제 공부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 변경 증가 의무 위반, 이럴 때도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보험자가. 그거는 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나 이제 재밌게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뭡니까? 사유로 해지됐을 때 그것을 부활을 허용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법은 상식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지의무 위반한 그런 계약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야 이 새끼 이거 그 고지의무 위반했네 해갖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계약자가 에이 다시 그 계약 유지시켜 주세요 해갖고 보험료 내고 약정이자 냈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해 그 뭡니까 부활 청구를 받아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지의무 위반했는데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법적인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법 규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냥 그 용어만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이건 뭐지? 이게 있었나 없었나?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속 법령 미지기만만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지양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에 이제 제가 임의 규정을 해놨냐면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시험 문제에서는 해지가 한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예, 근데 그거는 이걸로 보면 분명히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임의 규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이 따른다. 여기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 그런 것들이 없어도 임의 규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이 올까봐 제가 얘기하지 말까 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제가 임의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지한급금이 그 지급된 경우에도 그 약관 있잖아요. 약관에다 또 그럴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뭡니까? 약관이 만들어졌으면 당연하게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에 따르지 않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혹시 이제 나올까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요걸 임의 규정이다. 요것을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혹시 손해사용사 문제 풀 때 요런 지문이 나왔을까? 어떨까? 한번 그럴 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있었나 없었나 현재 좀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그 책 만든 지 조금 이제 그 뭡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선이 오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시험 문제는 뭐 전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요 뭐 부활의 욕구는 뭐다? 결국 계속 법료 미지급해야 되고 해지한급이 지급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내야 되고 예 이런 경우에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보험계약에 뭡니까 부활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한다. 그렇게 이제 요 밑에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도표 항상 뭡니까 제가 법규정만 그냥 그 글자만 딱 읽다 보면은 법규정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꼭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도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계약자와 요 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이 보험자죠, 그죠? 보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여기 계속보험료를 미지급하면 계약 해지죠. 초회보험료를 미지급하면 뭐죠? 예, 2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보험료를 미지급했을 때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 해지를 했을 때만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보험계약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초회보험료 미지급했을 때 뭡니까?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까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조금 이제 난이도 있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단서 조항 있잖아요. 638조의 이 규정은 뭡니까? 이 경우에 준용한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거잖아요. 부활을 청구를 했는데 아직 승낙이 나지 않은 상태, 그죠? 준용하니까 30일 이내에 그 부활 청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보험사고 났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보험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냐? 문제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하게 638조의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가지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은 보험회사는 책임이 진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죠. 시키면서 암보험 가입자가 연체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상태에서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암이 걸릴 것 같아. 그래갖고 병원에 가면 암이래.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 아유 나 다시 그 암보험 살리려 하고 그 보험도 내고 연체이자 내고 나 부활할게야 해갖고 승낙이 나지 않았는데 그 시키면서 암 확정이 돼가지고
보험료 청구했을 때 그 보험금이 지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보험회사는 당연하게 뭐죠? 예. 부활을 뭡니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때만 책임을 지니까. 그런 거절할 사유가 있잖아요. 암이 현재 조사해봐 보니까 암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야 암 같아요. 딴 데 가서 받아보세요. 이런 진단을 받은 상태야. 받은 상태에서 부활 계약을 청약했어. 그런 때는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죠. 그죠? 바로 그렇게 연결지으면 되고, 결국은 입증 책임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이익을 입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에게 있으니까 이 뭡니까? 부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 그래서 보험금 지급 못해 하는 입증 책임은 누구요? 그렇죠. 보험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가 야, 이 사람 보니까 일대 야, 암 진단 뭐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검진 새로 한번 받아보세요 했던 그것을 조사를 한 거예요. 예, 부활 청약 직전에 벌써 그렇게 이 사람이 벌써 다른 암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들었다. 그 증거를 내밀면 어떻게 되죠? 보험금이 지급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딱 요거예요. 예, 그 내용인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회 8번 문제네요. 뭐 항상 지금 이게 오늘 지금 8강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8번 문제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잘 봐보시면 7강을 할 때 보면 문제 번호가 기출 문제 보면 대부분 7번으로 나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강의마다 한 문제씩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효율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생활적으로 우리가 보험의 어떤 알아야 될 거 그런 것들도 배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차 시험에 필요한 보험 지식 같은 건 제가 요게 이렇게 적용되니까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고 또 말씀도 드리잖아요. 그죠? 보험계약법 통칙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손해보험에 가면 진짜 거의 90%가 다 2차 시험 공부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 강의는 그때 가면 진가가 발휘될 겁니다. 그것을 알고 2차 시험 공부를 하는 거하고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예, 그래서 상법제 보험편 강의가 사실 박승 선생님 나 이 강의 들어야 돼 하고 막 히트를 쳐야 되는데 다들 제가 제일 못하는 재배학 좋다고 다들 그렇게 저를 알고 있어요. 재배학이 박승 선생님 강의가 최고야 다들 그러시는데 사실 상법 보험편 강의가 박승 선생님 강의가 최고야 좀 이렇게 박혀져야 되는데 1차 시험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시고 1차는 쉽게 합격하는데 상법 보험편 대충 법조문만 그냥 공부해서 쉽게 맞출 수 있는데 하고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게 좋은 강의인지 그런 것을 아직까지 평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먼 훗날에 상법이 아마 60점 넘는 게 한 30% 40% 나오게 그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때서야 박승 선생님 강의가 진짜 백이구나 하고 그때서야 이제 히트를 치겠죠. 예, 조만간 그 시절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손해평가사 그렇게 이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규모가 이제 적정 인원으로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은퇴하는 분들 그 정도 선에서만 계속 손해평가사가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전인 여러분께서는 2025년도에는 꼭 합격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은 오늘 또 3000% 빠졌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했네요. 그죠? 제1의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넣고 여러분들 딱 돌리시는 거예요. 2열을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딱 그것만 돌리시면 돼요. 그죠? 예. 문제 읽어보기 전에 벌써 글 떠올리면서 이거 지문 읽어버리면 쉽게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급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돼. 벌써 어떻습니까? 해지는 맞네요. 그죠? 예. 2월이 경과됐을 때도 많이 해지될 수는 있으니까. 그죠? 예, 이럴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계속 보험료를 미지급했을 때만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좋은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틀렸습니다. 예, 나머지는 맞는데 왜 이제 맞나 보겠습니다. 계속 보험료의 연체로 인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한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거 당연히 복지는 그대로 돼 있네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예. 3번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속보험료 그죠? 이럴 때 해지되니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연체보험료의 약정이자 그죠? 이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것도 복지 중에 있으니까 맞네요.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요건을 갖춰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건 법규정이 없는데 선생님?
이거 뭐예요? 준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보험계약의 성립 법규정을 준용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죠? 예. 638조에 아마 638조의 2, 보험계약의 성립 법규정. 그것이 뭡니까? 이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31일에 납부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는 게 638조의 2 법규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뭡니까 이게 강의를 할 때 이거 뭐 본 강의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무도 뭐 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뭡니까 1차 시험 합격하는 거 쉽게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2차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까지 뭡니까 딱 한정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한 복귀좀 갖고 또 나왔네. 그죠?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요 이제 몇 개인가?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는 보면 해지한급금 지급되지 않아 혹시 논란이 될까봐 해지한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뭡니까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해지한급금이 지급되더라도 당사자 간에 약정만 맺었으면 그럴 때도 보험계약을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적어도 박승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예, 남들은 그런 거 몰라요. 이게 임의 규정이란 자체도 모르고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아시면 좋겠다 하지만은 여기 다 조건을 제시해 줬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당연하게 할 수 있고 고지임의 위반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위험이 현장에 변경돼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거는 또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이제 뭐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속보험료를 미지급을 했을 때, 그럴 때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보험료를 안 냈을 때는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자가. 두 번째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뭡니까?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지금 안 걸린 상태에서 암 안 걸렸어요 하고 고지의무 위반하고 보험 계약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보험이 유지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그 계약은 어떻게 되죠? 계약이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서 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돼 갖고 지금 보험 사고 날 확률이 거의 99%야. 그런데도 계속 보험회사에서 유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럴 때 당연하게 보험회사에도 뭡니까? 다수를 위해서 그죠? 대수의 법칙으로 보험을 꾸려가는 거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보험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률이 높은 그런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뭡니까? 의무 위반으로 해서 계약이 해지할 수 있다. 그것을 또 다음 또 한 강의로 빼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해지된 경우는 이걸 유지시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사연은 당연하게 이런 경우는 도저히 유지시켰다는 뭡니까? 다른 다수에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지하도록 돼 있겠죠. 그렇죠? 예, 법은 상식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딱 되는 거는 뭐예요? 결국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안 와갖고 해지된 경우에만 어떻게 되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요 한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 개. 요거만 맞는 거예요. 그쵸?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기대를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이란 계약 해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 뭐 굉장히 너무 심도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